이번 주 그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내신 진도 나갈 거고 학인여고는 지문이 또 10개 들어갈 거 아니야. 10개였잖아. 21년, 22년. 21년은 그냥 전부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니네 범위가 너무 적어. 2학년 때부터는 그 내신 범위가 30개가 넘어가거든. 학인여고 2학년이. 실제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학습량이 너무 적다. 학인여고는. 그냥 21년은 전부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인성여고랑 같이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그게 너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다. 6월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고. 화요일날 지문 6개 나갈 거니까 그거 보조 파악해오면 된다. 20, 21, 22, 23, 24, 그 다음 29번. 네, 그거는 단톡방에 다시 공지해줄 거고 평일에 와서는 개인 단어장 그거 검사 한번 할게요. 여기 이미 너네가 마지막에 며칠까지 단어 있는지 다 기록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맨날 1일치씩 개인 단어장 진행하면 된다. 되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공책 준 3명 있죠. 이름 써서 영어라고. 그 에메랄드색, 민트색. 너네는 거기에다가 시험 범위 단어 무조건 2번씩 써. 스펠링이랑 뜻 되냐? 뭐 2번씩 그냥 보고 써오던지 아니면은 그 한글 뜻 쓰고 영어는 시험지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오던지. 최대한 공부되는 방식으로 되냐? 그 다음에 내가 없을 때는 뭐 내가 아까 말했던 3명 제외하고도 웬만하면은 사적인 얘기는 무조건 교실 내에서는 금지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습 분위기거든. 학습 분위기를 흐리면은 몇 번 경고하다가 실제로 퇴원당한 학생이 지금까지 3명이다. 고3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고 퇴원시키거든. 실제로 이번 주에 퇴원생이 한 명 있었고 퇴원한 게 아니라 퇴원을 당하게 된다. 내가 몇 번 경고하는 거를 그냥 니네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 실제 퇴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니네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랑은 상관없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태도니까. 이번에 퇴원당한 학생도 내신 1등급이었어. 그거랑은 상관없다.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교실 내에서 일어날 일이 많잖아. 일어나서 뭐 시험지 내던지 혹은 단어 시험지 갖고 가던지 그때 조금 의자 끄는 소리 덜 나게. 내가 조금 소리에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나긴 할 수 없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 너네끼리 얘기하는 게 너네끼리는 뭐 사실 얘기하고 싶겠죠.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그게 불편할 수 있어.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해도. 뭔 말인지 아냐? 서로 배려하면서 나는 약간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학인여고 2학년도 12명으로 한 명 빼고는 2등급 내로 다 진입했고 너네도 2반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잘하는 친구 아니어도 열심히 하는 친구 있으면은 같이 좀 끌어들여서 2반도 성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학원 메인이 학인여고기도 하고 내 메인이 학익이랑 인명. 나는 나랑 공부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학교들에 있어서 내신 가장 자신 있고 너네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 학원에 왔으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최고로 잘 도와줄 수 있어. 그 학교 내신에 있어서는 그 어느 영어 강사보다도. 여하튼 수치적으로 증명된 자신감이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 있으면 좀 끌어주세요. 헤매고 있는 친구 되게 많거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강사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너네한테도 내가 바다국어 얘기했지? 좋은 학원 있으면 또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같이 윈윈 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학생들 전부 다 같이 한번 빠르게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갑시다. 그 문제 1번 보면 구조 파악은 너네가 예습한 종이에 해봤을 테니까 그거 적절하게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선택지에 답을 고르는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1번 영광처럼 쓰는 건데 일단 선택지의 답은 뭐냐? 4번이죠. 일단 선택지를 차례대로 해석을 하면 니네가 해석한 거랑 내가 해석하는 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봐. 1번 보면
students가 주어고 should learn이 동사죠. 왜 학생들이 주어니까 은는이가 왜 학생들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니까. 그러니까 왜 학생들이 역사를 배워야 하냐? 2번 필수적인 요소죠. 엘리먼트. 역사 드라마의 필수적인 요소.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에는 어떠한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한가? 3번 어드밴티지스 하면은 한 줄 정리할 때도 내가 적어놨죠. 어드밴티지스 and 디스어드밴티지스. 이점이죠. 전통적인 티칭 메서드도 얘 고3 때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 가르치는 것을 너넨 학습을 하잖아. 나는 교수라는 교수. 가르치는 것을 고급진 말로 교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교수법이다. 교수법. 즉 직역하면은 가르치는 방법. 전통적인 교수법의 이점들. 즉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엔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즉 4번 역시나 베네핏 하면 이점이나 혜택이죠. 스토리텔링의 이점. 이거 우리 해석 꿀팁에 나오잖아. 이와 핵심 문법 프린트. in ing 해서 어떻게 뭐뭐 하는 대에 뭐뭐 할 때 역사를 가르칠 때 스토리텔링의 이점이 뭐가 있냐. 이점. 5번은 중요성. 균형 잡힌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 역사에 대해서. 답은 일단 4번이죠. 답의 근거는 너네가 대부분 거기 찾았더라고. 위에서 세 번째 줄.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 그것들이 이야기와 be tied to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야기와 함께 전달이 되면 더 잘 기억을 한다는 거죠. 혹은 그 위에 첫 번째 줄에 it is the story 그 부분부터 on까지 그 부분 1번 형광펜 쳐도 된다. 그건 근데 일반적인 진술이죠. 얘 일단 이거 해석하면 첫 번째 줄에 이때세 동그라미 치면 된다. 이세 동그라미 대세 동그라미. 이거 강조 구문이죠. 강조 구문. 강조하고 싶은 걸 이시랑 대 사이에 넣는 거거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의 이야기다. 무엇이? 못을 제공하는 것이. 근데 어떠한 못이냐면은 사실을 걸어둘. 그럼 해석을 하면 얘들아 이거 역사적 사실이잖아.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 잘 매달려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못이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 못. 근데 못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 이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그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잘 매달려 있으려면 즉 잘 기억이 되려면 이야기, 못이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일반적인 진술이죠. 되냐? 혹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 대니아로 일반 형광펜 치셔도 돼요. 얘 해석 어떻게 되냐? 일단 대니아로 주어는 material이고 동사는 뭐야? has죠. presented가 material 수식해주고 그럼 해석해보면 자료는 자료인데 어떠한 자료냐면 스토리텔러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라는 게 much 해석 어떻게 하면 돼? 훨씬 더 많은 흥미와 개인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개인드 왼쪽에서 무슨 괄호 열어야 돼?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획득되어진 것보다. 그러니까 개인드 왼쪽에서 동그란 괄호 열면 된다. 그럼 대시랑 개인드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냐? 그쵸? 위치, 시제 이즈 맞냐? 그치? 이즈로 봐도 되겠네요. 이즈, 개인드. 원래 이건데 얘 주격 관계대명사에다 얘 무슨 동사야? 비동사니까는 생략돼서 뒤에 분사만 남은 형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 이즈까지 나와 있으면 동그란 거로 묻기 쉬웠을 텐데 분사만 남아 있어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전통적 방법을 통해 획득된 것보다. 그럼 이 대시 지칭하는 대명사는 무조건 단수여야 되고 뭐를 지칭한다고 알 수 있냐? 그쵸? material. 되냐? 그러니까 the material은 스토리텔러에 의해서 제시된 거고 밑에서 두 번째의 그 material 대시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자료는 어떠한 자료야?
전통적인 방식을 위해서 획득된 자료잖아. 스토리텔러랑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획득된 자료 중에 뭐가 더 흥미도 많고 효과적이래? 스토리텔러에 의해서 제시되는, 즉 이야기가 효과적이라는 거야. 이야기로 제시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야? 본문에서 유추했을 때 밑에서 5번째 줄에 연구나 보고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혼자서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왼쪽 1번 지문과 윗글의 토픽이 같다는데 공통된 토픽이 뭐냐? 스토리죠. 이거조차 파악을 못하면 어떡하냐? 어? 왼쪽에서도 역사를 기억하려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였잖아. 왼쪽이. 윗글은 뭐야? 역시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똑같잖아. 왼쪽은 몇 월 모의고사냐? 11월? 왼쪽. 8월. 아니 3월. 3월이죠. 그 위에는 오른쪽 지문은 11월. 그러니까 지문이 반복돼. 그러니까는 이거 뭐 내신이라서 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류의 공부가 아니야. 영어는 반복되잖아. 똑같잖아. 맨날 나오는 얘기가 나온다고. 응? 그럼 왼쪽 1번 지문과 윗글의 토픽이 같다는 이야기라는 거를 캐치하면 윗글의 요지를 한글로 요약하시오 하면 주제문을 몇 번으로 어디로 고를래? 이 글의 주제문을 그 something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그러면 something makes the information stand out in a meaningful way. 이 something에 뭐를 넣으면 조금 주제문으로 알맞겠냐? a story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정보를 두드러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번 지문에서 팩트랑 데이터가 대조되는 걸로 뭐가 나와? 얘랑 대조되는 게 뭐야? 스토리잖아. 스토리 있으면 사람들이 팩트나 데이터 기억한대? 못하는데 이야기는 기억한다는 거잖아. 즉 이거 요약하면 뭐가 돼? 이야기 같은 거를 사용해야지 사람들이 잘 기억한다. 사실이나 데이터보다는 이야기를 사용해야 사람들이 잘 기억한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되냐? 너네 내가 한 문법 수업보다는 내가 한 뭐 남자친구 얘기나 쓸데없는 사생활 이런 거 되게 잘 기억하잖아. 그쵸? 뭔 말인지 되니? 그 다음 17. 누가 더 똑똑해? 까마귀죠. 근데 왜 까마귀가 더 똑똑하대? 그거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까마귀가 더 똑똑한 이유. 밑에서 3번째 줄. 그것들의 연장된 기간 있잖아. between A and B죠. 해칭은 부하와 flight 하면 집을 떠나는 거 사이에 연장된 기간이라는 게 enables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지능을 발달시키도록. 그러니까 닭보다 까마귀가 더 둥지에서 오래 살잖아. 그게 그들을 더 똑똑하게 만든대.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쓰라고 하면 둥지에 더 오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쓰면 되겠죠. 되냐? 그러니까 부모가 더 오래 보살피는 거죠.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시면 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에 1번 형광 펜 친 부분 주어 뭐냐? feelings죠. activated가 동사냐? 아니죠. 뭐가 동사야? last죠. last 보통 동사로 안 쓰이잖아. 뭐 last year에서 작년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지속되다라는 자동사죠. 자동사. 그러니까 activated부터 context는 무슨 가로로 묶어야 돼? 동그란 가로로 묶고 그 다음에 and 얘 무슨 접속사? and, but, or, so? 등위 접속사에는 이 표시하는 거 알죠? 이 표시. 오른쪽에 있는 have랑 뭐가 병렬되냐?
last가 병렬되죠. 등이 접속사니까 오른쪽에 have랑 last가 병렬되는 거죠. 오른쪽이랑 왼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은 activated 해서 어떻게 돼? 활성화가 되거든. 한 맥락에서 활성화된 그러한 감정이 지속되는 거죠. 한동안, for a while 한동안. 그러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have influence on. 얘도 엄청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잖아.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나중에 상황에 그 사람이 인식하는 것 없이. 되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7번 밑글에 따르면 우리가 추운 겨울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일단 할 수 있는 야 우리가 커피 들고 있으면 돼? 아니. 그 커피나 핫팩을 누구한테 줘야 돼? 상대에게 줘야 돼.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따뜻한 컵을 들고 있거나 핫팩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다. 핫팩이나 커피나 따뜻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줘야지 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이거 헷갈렸을 건데 같이 한번 일단 오른쪽부터 합시다. 오른쪽 1번 형광 펜치 문장을 정확하게 구조 파악하고 해석하는 건데 얘들아 이것도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it is the uncertainty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냐? 이때 얘도 강조 구문이죠? 근데 대시 consumers 왼쪽에 있죠? 이때 강조 구문이다. 보이냐? 이때 강조 구문 동그라미 2개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랍니다. 결과와 질의 불확실성이다. 그 게임의 경쟁에 여기는 스포츠 경쟁의 결과 있죠. 누가 이기고 질지 혹은 질의 불확실성이래. 무엇이? 소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find, keep, leave 무슨 동사야? 그 이화 핵심 문법의 대표 동사 중에 하나잖아. find랑 keep이랑 leave는 뒤에 문형이 어떻게 돼?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그쵸? 목적어 먼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 나오잖아. 그럼 얘 지금 왼쪽에 있는 대시 무슨 관계대명사 뭐냐? 컨슈머스 왼쪽에 있는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소비자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게임 경쟁의 결과와 질의 불확실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질지 모르는 거. 그거를 바로 스포츠 소비자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야. 불확실성을. 뭔 말인지 되냐? 집에서 꼭 여러 번 다시 봐야 된다. 문맥에 따라 노란색 빈칸에 들어가야 할 단어 한번 보면 unlike 찾았어? unlike 바로 그 빈칸 위에 소비재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얘 지금 like는 unlike는 언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like는 비유해줄 때 나오잖아. 호랑이처럼 뭐 영어 선생님은 무섭다 하면은 like는 비유하는 거잖아. 호랑이처럼이라고. 그럼 unlike는 언제 나오는 것 같아? 대조할 때 나오는 거죠. 대조 엄청 중요한 포인트야. 이런 걸 알아야지 수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실제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조하는 거야. 소비재와는 다르게 스포츠라는 것은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보여주지도 않는답니다. 뭐를 보여주지 않냐? consistency죠. 얘 뭐야? consistency?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중요한 특징으로서 마케팅 전략에. 그러니까 얘 결국에는 consistency랑 대조되는 단어가 뭐냐? 1번 형광펜 친 아까 우리 해석한 그 문장에서 uncertainty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잖아. 니네 내신에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는 consistency. 일관성이랑 불확실성은 대조되는 단어잖아. 아무 단어나 뚫어놓은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단어다. 스포츠 게임이라는 걸 일관성을 제공할 수 없죠. 항상 이길 수는 없잖아. 우리가 SK 와이번스 경기장에 간다고 야구장에. 이기고 질 수 있는 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거를 짜증내?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 불확실성은. 되냐? 그 다음 바로 그 노란색 빈칸 밑에 스포츠 마케터들은 그러므로 피해야 한답니다. 마케팅하는 것을
마케팅 전략을 피해야만 하는 거죠. 오직 뭐에만 기반한 전략이야? 위닝? 이기는 것에. 야, 그 SK 와이번스 문학구장 홍보하는 마케터가 SK 와이번스 무조건 이겨요. 10번 내리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마케팅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머스트 대신에 집중해야 되죠. 개발하는데 상품 확장이나 예를 들면 어떤 거야? 문학구장의 시설을 증진시킨다든지 혹은 파킹, 뭐 주차장 더 확장시킨다든지 혹은 상품 있죠. SK 와이번스 뭐 연필, 컵, 치약, 수베니어, 기념품, 음식, 감자튀김, 베버리지 같은 거.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서 인스테드가 함축하는 건 뭐야? 오직 승리에만, 그쵸? 승리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하는 대신에 승리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에 뭐 집중하는 대신에 인스테드는 그게 되겠죠. 문맥상. 응? 승리에만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집중하는 대신에 뭐 이 정도로 쓰면은 맞다고 생각. 마케팅 전략에 들어가면은 대충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냐?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 쭉 처음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왼쪽에 주절의 주어는 뭐냐? 침팬치스 앤 오랑우탄이죠. 동사는 어디 있어? wor이죠. participating부터 study까지 동그란 거로죠. 정신 차리고 잘 따라와라. 이게 수능식 수업이거든. 이제 1학년, 3학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해. 내신 끝나면 3학년 1학기. 레이프지그 동물원에서,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이 동물원이? 독일에 있죠. 독일에 있는데 이렇게 쭉 해석하면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4마리의, 이게 34마리라는 뜻이야. 34마리의 동물원 침팬지와 오랑우탄들이 참여했는데, 연구에 참여했는데 각각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어떻게 했어? 받았죠? 한 방에서. 쭉 해석하면 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역하면 돼. 해석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심표드 다음에 where. 그리고 여기서 그곳은 어디야? 방이겠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그들은 놓여졌답니다. 두 상자 앞에 놓여졌는데 여기서 대인은 누굴까? 그쵸, 침팬치랑 오랑우탄이죠. 침팬치와 오랑우탄이 놓여진 거죠. 두 상자 앞에. 한 실험자가 물체를 위치시켰죠. 한 박스 안에. 그 다음에 방을 어떻게 했어? 떠났죠. 이거 이미지로 연상이 돼야 돼. 지금 방 안에 침팬치가 있고 앞에는 박스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는 다음에 실험자 한 명이 물체를 한 박스에 넣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자가 방에 들어오지. 그럼 지금 방 안에 실험자는 몇 명이야? 한 명이야. 처음에 그 사람 나갔으니까. 또 다른 실험자가 방에 들어와서 물체를 어디다 옮겨? 다른 박스로 옮기잖아. 첫 번째 박스에서. 그 다음에 뭐해? 나가죠. 그러면 지금 그 방 안에 실험자는 몇 명이야? 없죠? 침팬치만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실험자가 돌아오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해? 되찾으려고 하잖아. 그 물체를 첫 번째 박스에서. 왜 첫 번째 박스에서 찾으려고 해? 자기가 처음에 거기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유인원이 실험자가 여는 걸 돕죠. 두 번째 박스를. 왜? 이 유인원은 그걸 봤죠. 두 번째 실험자가 옮기는 걸. 그리고 그것은 알고 있죠. 여기서 it은 뭘까? 그것은 알고 있다. 물체가 옮겨진 것을. 그렇죠. it은 유인원이다. 유인원. it은 그 더 grade a프야. 바로 윗줄에 있는. 즉 유인원은 알고 있답니다. 물체가 옮겨진 것을. 되냐? 그러면 그 요약 보면 그 필기체로 써져 있는 거 봐봐. 8번 문제. 실험실에 유인원 한 마리가 있고 그 앞에는 상자가 몇 개? 2개 놓여 있다. 실험자 A가 들어와 어떤 물체를 한 상자에 넣고 방을 떠난다. 실험자 B가 들어와 상자에 있던 물건을 어떻게 하냐? 다른 박스로 옮긴다. 혹은 두 번째 박스로 옮긴다. 첫 번째 실험자가 돌아와 뭐 하려고 해? 첫 번째 상자를 뭐 열려고 하면 첫 번째 상자를 열려고 하면
유인원은 실험자 A가 두 번째 상자를 열도록 돕는다? 뭐 이 정도? 되냐? however 뒤쪽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유인원은 연구에서 첫 번째 실험자를 돕지 않는데요. 여는 거를 두 번째 박스를. 근데 조건이 뭐야? 만약에 첫 번째 실험자가 여전히 방에 있다면, 그래서 본다면 두 번째 실험자가 그 아이템, 물건을 옮기는 것을. 무슨 말인지 되죠? 이 연구 결과는 뭐를 보여줘? 유인원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첫 번째 실험자가 생각하는지, 그 아이템이 그나 그녀가 마지막이죠. 라스트는 여기서 부사를. 마지막에 그것이 놓여있는 곳에 이 해석이 좀 그 시기에 있는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결국엔 안다는 거야. 유인원조차도 그거를 인지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돕지 않은 이유는 뭐냐? however 뒤쪽에서 실험자 A가 계속 방에 있어서 실험자 B가 옮기는 거를 받아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험자 A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대부분 그래도 괜찮게 하긴 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한데 일단은 단어가 가장 급선무죠. 단어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양 늘려서 매일매일 외우는 방법밖에 없고 보니까 이화학생 문법 프린트도 많이 까먹었죠. 부분 빈 곳이 있잖아. 그 이화학생 문법 프린트 고3 애들도 하는 거거든? 맨날 3년 내내 한다. 그러니까 얼른 외우는 게 도움이 분명 될 거고 니네 학인여고도 자율작문 문제가 출제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알겠죠? 자기가 작문해놓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면 그 이화학생 문법 원리에서 그걸 갖고 와서 적용시켜야 되거든? 근데 약간 원리를 이해를 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화학생 문법 따로, 구조 파악이나 작문할 때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그걸 합쳐야 되거든, 통합시켜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번에 주관식 문제 출제할 때는 자율작문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도록 할게요. 그 니네 내신 실제로 출제된 것처럼. 뭔 말인지 되냐? 선생님 근데요 원래 학교는 자율작문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됐던 것 같아. 암기 그냥 통째로 암기하면 맞출 수 없고 작문 실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도록 낸 것 같거든. 근데 그게 2학년 애들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컸던 게 걔네는 나랑 작문 수업을 엄청 오랫동안 했거든. 작문 특강 들었잖아 너네도. 그러니까 작문 특강 내가 들으라고 막 나랑 예비 고일 때부터 했던 친구들 엄청 협박했거든. 처음에 예비 고일 애들이 작문 특강을 한 명도 신청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그냥 협박 반으로 무조건 해라 막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학인여고 2학년이 평균이 높은 거라고. 걔네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작문을 더럽게 방학 동안 매주 작문을 했거든. 매주 내가 항상 피드백 해주고 니네 작문 수업할 때처럼 타이핑하면서 화면에 보여주고. 근데 작문이라는 게 사실 학교에서 봐주기가 힘든 부분이잖아. 그게 사실 작문이 정말 피하고 싶은 강의야.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인강도 작문 수업은 거의 없을걸? 있다고 해도 너네한테 피드백을 못 해주지. 다수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막 지나가면서 이거 뭐 손으로 찝어주거나 막 피드백 주는 게 너네한테 엄청 큰 기회라니까.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한테 잘해 보일 잘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 없어. 그게 제일 위험해. 여기에서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뭐 할 건데. 실전에서 잘하려고 여기에서는 내가 너네 도와주는 입장이야. 평가자가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너네를 평가하는 입장이잖아. 물론 가르쳐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데 나는 너네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단어 틀렸어? 그냥 그거 2번씩 쓰고 그냥 제 시험 보고 가면 된다고. 하지만 너무 안 외우거나 그러면 나도 화가 나겠죠. 나도 10개 준비해왔는데 너네 학습 상황에 따라서 막 7개, 6개 하고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잘 따라가줘야 돼. 무슨 말인지 되냐? 네. 컨디션 관리 좀 잘하고 디테일을 살려서 숙제 좀 해오세요. 어? 한 번 준비해봤으니까는 2번째 때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되냐? 이렇게 3명은 단어 통과 못한 사람 남아서 하고 가라. 단어 통과한 사람 85개부터 통과하거든. 85개? 통과한 사람 손 번쩍. 85개. 저는 어떻게
통과한 사람은 일단 짐 싸서 가. 통과 못한 사람은 남아서 재시험 보고 가라. 저기 시험도 있으니까. 재시험 봐야 되는 사람은 자리를 맨 뒤로 옮겨. 너 그 수학 오늘만 시간 잘못 착각한 거야? 계속 이 시간 아니지? 계속 이 시간인데 원래 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해가지고 밤에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원래 했던 선생님은 내일 오라고 했는데 내일 했던 시간이 제가 원래 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럼 못 옮긴다고 해야지.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해서 이 시간에